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경북고등학교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 영상입니다. 작년은 어쩌다 보니 중간고사를 재시험을 치게 되어서 1차 시험지, 2차 시험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가 조금 더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신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문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유형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출문제 유형은 그대로지만 문제는 그대로 바뀌어서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의문 변동의 발생 과정을 예, 아니요로 나뉘어져 있어요. 결국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역시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네요. 의문의 수가 변화했는가? 그래서 예, 아니요 나눠주시고 아니요 나오는 친구들 A에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문의 수가 줄었는가? 새로운 의문이 더해졌는가? 첨가 묻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나눠보시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 너는 어디에 사느냐? 의문 변동 뭐가 일어났을까 봤을 때 여러분 문법은 기본형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디에 기본형은 살다죠. 살다의 기본형에 리을 받침이 없어졌다. 리을 탈락 현상이 일어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봄바람이 꽃잎에 흔들렸다. 어떻게 발음하죠? 앞에 자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 넣을게요. 음절 끝소리 규칙 넣어보고요. 앞말에 받침 있고 뒷말에 이하요요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니은이 첨가되는 니냐녀녀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음화까지 하면 최종 발음 꽃잎 되겠고요. 니은이 더해졌죠. 음운수가 변화했습니다. 자, 새로 산 옷을 밖에 나갔다. 된소리 현상인데요. 바뀐 거는 기억이 쌍기억. 하나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교체되었네요. 자, 그러면 디귿이 의문수가 변화하지 않았다. A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불 앞말에 받침 있고 이하여로 시작했죠. 그러면 발음하면 음절 끝소리 비음화까지 해서 혼이불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첨가 의문수 늘었고요. 다쳤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디귿 히읗 합해서 축약돼요. 티귿으로. 근데 티귿이 이나 반모미를 만났습니다. 최종 발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바로 축약 의문수가 하나 줄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새끼를 세만이라 히읗 없어졌죠? 의문수가 줄었네요. 자, 그러면 A에는 디귿만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보시면 4번이 정답이 나오실 거예요. 됐습니까? 자, 2번 같은 경우에도요. 의문 변동 문제예요. 역시 발음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3번, 4번 그런 식으로 문법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요. 5번 문제는 사이소리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은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경북고 동화 교재에는 없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 교재에 없다. 어디에서 배울까요? 부교재 또는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파트인데 따로 공부를 또 시킨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셔야겠네요. 그쵸? 자, 사이소리 현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은 두 형태소가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를 만들 때 중요한 점 뭐예요? 니은 첨가랑 달라요.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에요. 자, 어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까요?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일 때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일까요? 초 플러스 불 했을 때 발음했더니 촛불.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뒷말이 된 소리가 났다? 그럼 바로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시옷을 여기 표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될 때 니은 소리가 덧난대요. 예를 들어서 비라는 단어랑 물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합성어를 만들 건데 발음하니까 빈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자, 어때요? 없던 니은 소리가 덧나네요. 사이소리 현상이구나. 사이시옷을 표기해준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이로 시작될 때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떨
때가 있을까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예사라는 단어와 뒷말이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발음하면 예산 닐 이렇게 니은 발음이 덧납니다. 이게 바로 사이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시옷을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라고 배웠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눈동자 여러분 어때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쌍디귿 된 소리가 났네요. 자, 기억의 예로 발음되지만 앞말에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쵸? 사이시옷을 넣을 자리가 없어요. 1번 맞겠네요. 2번 비 플러스 물 니은의 예로 선생님이 방금 들었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니은의 예로 빗물로 발음되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맞고요. 3번 머리말은 니은의 예로 니은의 예라고요? 여러분 뭐였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맞는데요. 자, 그런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서 머릿말로 표기한다. 여러분 3번 틀렸죠? 이유는 발음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발음하죠? 머리말 이게 표준 발음입니다. 머릿말로 니은이 첨가되는 발음은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발음도 틀려서 사이시오 표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연암 친구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어요? 먹고 예 소인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말자로 끝나는데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 머리말, 꼬리말, 예사말 예사일은 예산일이지만 예사말은 예사말, 소개말, 인사말, 반대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발음을 틀려서 사이소리를 틀리는 주요한 단어들입니다. 외워주세요. 먹고 예 소인 반대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예사말, 소개말, 인사말, 반대말 단어 외워두시면 3번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우리 친구들은 쉽게 풀고 넘어갔으리라 생각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자 6번 문제는 음운 변동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문법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문법을 찾으라는 건데 박모걸의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문학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문학 작품을요. 서술형 2번도 똑같습니다. 다른 작품을 가져와서 이 문학 작품 속에서 문법을 찾아라. 즉 어떤 문제다? 적용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적용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우리가 음운 변동 또는 이런 문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 단원에만 있는 단어로는 풀 수 없어요. 이런 적용 문제는 반드시 문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치러 가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서술형 1번 같은 문제는요. 이거는 교과서 뒤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예요. 학습활동 답을 그대로 적어보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 여러분 자 서술형이 정말 중요한 점은 이거죠. 조건이에요. 조건에 맞게 써야 된대요. 내가 아는 거 그냥 딱딱딱 광활루, 유음화 이런 것들 동화가 맞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1, 2 학생의 대답과 같은 형식으로 서술하래요. 그러면 디귿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디귿은 발음도 써야 돼요. 발음되는데 이유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의 조건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 교재 업적, 부교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형태소의 문제고요. 서술형 5번은 단어 형성 문제예요. 단어 형성과 형태소도 부교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열심히 부교재를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은 쉬워요. 4번 문제, 5번 문제 되게 쉬운데 2차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뭐 해킹을 한다던가 뭐 컨닝을 한다던가 이런 거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이죠.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연암국어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아마 첫 번째 자료로 받았던 겁니다.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모두 찾았으래요. 부분 점수 없대요. 자, 단일어 쪼갤 수 없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구름 쪼갤 수 없어요. 구랑 름. 먹었다,
얻다 이렇게 쪼개는 거는 형태소 문제고요. 지금은 단어 묻는 거잖아요. 그쵸? 먹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쪼갤 수 없네요. 단위로 2개. 합성어 어떤 친구들일까요? 굽다 밤, 구운 밤. 그 다음에 없죠. 끝났습니다. 파생어 접사 붙는 친구들 찌다의 개, 지우개 개, 드높다의 드, 열다 열리다 피동 접사 붙은 친구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문학 작품이 나왔는데요. 나이덕의 5분간이라는 작품 교재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1단원 작품 되겠네요. 정말 문학의 이 작품의 기초적인 작품의 특징 묻는 문제고요. 서술형도 역시 학습활동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읽어주시면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김유정의 봄봄 역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요. 서술형 9번 신음의 방홍시어 그 다음 작자미상의 잡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홍시어는 모의고사 작품이에요. 그리고 잡노래는 교과서 작품인데요. 교과서의 뒤에 있는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습활동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겠다. 역시 똑같은 문제는 없고요. A와 B의 공통적으로 드러난 표현 기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1편 명월 이거 뭡니까 여러분? 밝은 달입니다. 그쵸? 자, 이 밝은 달이 나의 벗이다. 밝은 달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 사용되었는 거고요. 자마 이내 자마. 자, 자마 잠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다. 역시 의인화 기법이 사용되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자, 넘어가시면요. 신유복전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고전 소설이고요. 자, 이거 역시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자,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작품인데 1번과 2번은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 기억에 해당하는 구절 서술자의 개입을 찾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42번 문제에서 이 정답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학교 내신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그 개입을 찾으래요. 직접 작품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 답만 외우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죠. 서술자의 개입이 뭐였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그 사건에 개입해서 판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고어에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고 했었는데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공궁 속에 던져두시겠는가?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있을까요?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문제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당제 이 작품도 역시 모의고사에 기출이 되었던 작품인데요. 자, 시점이 무엇인지 쓰시오예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소설상의 특징과 효과를 쓰세요예요. 방금 말했던 이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원래 있던 문제를 기반으로 조금 변형한 문제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특히 이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문제에 보기를 활용한 문제예요. 자, 보기를 주고 여기에 1, 2, 3, 4, 5번 선지가 있겠죠. 이 선지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보기에 있는 답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 역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작품들을 보시면요. 박무걸의 이별가, 그 다음에 오세영의 너의 목소리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너의 목소리 역시 모의고사 기출 작품이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여러분? 모의고사 다 풀고 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문제를 볼 건데요. A에서 이 중에 나의 가랑비 소리와 시적 기능이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내리는 비니까 우리 친구들 하강 이미지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으실 거고요. 자, 지금 보면요. 너와 만나지 못했어요. 기다리던 너와 만나지 못한 이런 좌절감이 드러내는 시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이 나임과 만나지 못한 좌절감이 드러나는 시어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 우리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공부한 친구들은 맞출 수 있는
있는 문제고요.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정답은 내가 임인 줄 알고 막 준비했어요. 막 뛰어갔는데 결국 임이 아니었다. 각 갈갈이 뻥깃 주출입 3대였습니다. 그쵸? 3의 줄기 주출입 3대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1차 시험을 쳤는데요. 이러고 나서 문제가 다시 치게 됐다는 거죠. 2차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차 시험 문제 한번 보실까요? 2차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문법이요. 자, 이런 식으로 보기를 줘요. 엄청 많이 주죠. 그리고 나서 몇 개씩 이렇게 섞어내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리을, 이응 이런 식으로 니은, 리을 모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실까요? 자, 형태소 앞에 1차에서 나왔던 형태소랑 차원이 다르죠. 시커먼 구름이 잔뜩 꼈던 하늘이 맑게 개어 밖으로 가서 풀밭을 밟고 놀았다. 어때요? 예문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풀었던 이 선배도 자의 실형, 자리, 의존, 실질, 형식 자꾸 쓰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만큼 헷갈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하지만 우리는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형식 형태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태소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은요. 의문 문제인데요. 의문 체계표를 주고 달, 말, 칼, 이 단어의 발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을 써놓고요.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소리를 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좋은 방법의 정확한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중요해요. 서술형 1번. 별표 100만 개예요. 자, 7점인데요. 가장 고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한글 맞춤법이네. 사이시옷이네 했는데요. 차원이 달라요. 자, 보시면요. 30항 사이시옷을 적어 놓고 1번 보세요, 여러분. 1번. 순 우리말로만 된 합성어예요. 그 중에 된 소리 나는 것, 니은 소리 덧나는 것, 니은 소리 덧나는 것이에요. 2번 보세요, 여러분.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된 소리 나는 것, 니은 소리 나는 것, 니은 소리 덧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기 2번에서 찾으라는 거죠. 학생들 멘붕 오는 거죠. 왜요? 이 단어 중에 한자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어떤 거 있을까요? 뒤윷, 순 우리말이죠. 자, 그러면 1 발음하면 뒷윷, 니은 첨가 1-3번 이렇게 다 나눠야 돼요. 갯날, 개라는 한자어가 있네요. 2예요. 발음하니까 갯날, 니은 한 개 들어갔어요. 한 개 들어간 2-2입니다. 셋방,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이 들어간 예외가 있었어요. 사이시옷은요, 고유어로만 되거나 고유어랑 한자어, 이 순 우리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쓸 수가 없는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는 예외 6개 외웠죠, 여러분?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는 세차, 수고회 이렇게 외웠습니다. 퇴간, 셋방, 찻간, 숫자, 곡간, 횟수. 자, 이것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외 6개. 세차, 수고회. 이걸 외워서 우리 친구들 셋방, 횟수 당연히 X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훈일이라고 했어요. 뒤후자 나와 있죠? 한자고요. 발음하니까 훈일. 니은 2개 첨가 2-3번이에요. 댄립. 자, 대입. 순 우리말 2개예요. 1- 발음하니까 댄립. 니은 들어갔네요. 1-3번입니다. 색강. 여러분, 강 한자예요. 강강자. 사이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고유어와 한자어 2- 발음하면 색강 1번입니다. 잇몸 뭐예요? 고유어죠. 자, 1번인데 잇몸 니은 하나 첨가 1-2번이에요. 조갯살 고유어죠. 1입니다. 자, 조갯살 쌀 된 소리니까 1-1번 되겠습니다. 퇴마루 퇴 한자죠. 그러면 이 중에 퇴마루 니은 하나 첨가되네요. 2-2예요. 선짓국입니다. 둘 다 고유어죠. 1이에요. 여기에 선짓국 된 소리로 됐으니까 1-1입니다.
예사 한자네요. 한자 플러스 고유어 이에요. 발음하니까 예산일 니은 첨가네요. 3입니다. 이것을 다 나눠서 적어주셔야 돼요. 부분 점수 없대요.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7점 날라가는 문제. 이거는요 전교 1등 친구도 되게 어렵게 풀었다. 그리고 전교권 친구들도 많이 틀렸다라고 아마 들었던 것 같네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 문제였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이 소리를 이렇게 예외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예시를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외음화에 관한 문제인데 9점이지만 아무래도 서술형 1번보다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밭이 국외음화 일어나요. 밭니랑 일어나지 않고요. 고지 일어납니다. 곧이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이랑 밭고랑이라는 실질 형태소. 이어진다. 실질 형태소. 국외음화는 반드시 이나 반모음 이 중에 어떤 형식 형태소였죠. 형식 형태소 이 또는 반모음 이를 만나면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변한다. 이게 국외음화였습니다. 이것을 다 적어주셔야지 맞는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3번을 보시면요. 3번도 역시 모두 찾으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라도 놓치면 부분 점수 없었어요. 아마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칼을 가시고 어렵게 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단모음 체계표까지 그렸어야 돼요. 시간 굉장히 모자랐겠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기를 역시 주고요. 음운 변동을 조건에 맞게 기억 A, B, C, D 모두 찾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음운 변동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서술형 6번 그 다음 객관식 7번부터 다시 교과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있는 교과서 문제는 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 이 5분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다 냈기 때문에요. 서술형 6번을 보시면 서정 갈래의 특징 이렇게 갈래 특징을 내버렸다는 거죠. 이러면 친구들이 공부한 부분이 아니다. 조금 쉽게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서 부분 점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인 만큼 이런 갈래의 특징까지 작품만 보지 마시고요. 갈래의 특징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잡노래 또 나왔어요. 하지만 초보가와 함께 나왔고요. 뒤로 가시면 역시 자,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래도 2차 시험을 일주일 안에 쳐야 되기 때문에 범위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외부 지문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내부 지문 한번 내봤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외부 지문 어떻게 내시는지 아니까 외부 지문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렇다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경북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경북고 시험 대비 포인트입니다.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많았죠? 문법이 굉장히 많았는데 겉으로 핥는 식의 공부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문법의 개념, 그 다음에 수많은 예시, 예문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완벽하게 적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교과서가 아니라 부교재에 있는 문법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학습 활동에 있는 작품들 메인 작품이 아니라도 시험에 2번 이상, 문제도 3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라는 것. 굉장히 교재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전형적인 내신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경북고 시험은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다?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모의고사 방금 풀이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풀어요? 답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석할까요? 본문 다시 보셔야 돼요. 본문, 작품의 특징을 작품 위주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문제 외우셔야 돼요. 문제 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 1, 2, 3, 4, 5번 선지를 보고 그것을 작품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문제 선지 하나로 하나의 문제로 바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내신형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경북고의 시험 굉장히 어렵겠다. 올해도 어려운 난이도가 예상이 되니까 절대 공부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잘 공부해서 첫 번째 시험 잘 치도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암국어의 1타 강사 김나경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